작은 카페의 창가에 앉아 펼쳐진 푸른 강구와 반짝이는 곳에 예,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동서, 자산, 완을, 성호, 오동동 지역구를 가진 박옥순 의원입니다. 저는 평소 다각적인 지역봉사 활동을 해오다 이제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나서야 될 것 같아서 박옥순이 지난 6.4 지방선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6.4 지방선거에서 많은 사랑을 받아 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지금은 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지역민을 위해서 공약사항을 제가 공약한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이제 무악산 둘레길, 완을폭포 복원 검토 추진과 추산공원, 지금 환주산이죠. 뒤쪽에 보이는 환주산 공원 정비 웰빙 산책로 이제 시설 추진을 이렇게 공약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환주산은 지금 공약이 지금 실행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주영 장관님과 시장님께서도 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 성호동과 자선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많다 보니까 이게 요즘은 건강을 추구하는 시대니까 좀 걸을 수 있는 둘레길이나 공원이 없어요. 특히 자산동에는. 그리고 성호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일 첫째 사업으로 우리 자산동 성호동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장관님과 시장님께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국비 예산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악산 그린웨이 도심 연결 사업 검토 추진도 있고, 마산항 워터프론트 수변 공원 조성 사업, 이것도 이주영 장관님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장군천 생태하천 조성 사업 성공적 추진, 이것도 지금 시비가 확보되어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여 2018년도에 완공 계획입니다. 예, 역시 성호동이라 하면 가고파 꼬불한길과 어떤 구철길 부근에 출길 부분을 활용한 어떤 이망선 그린웨이 조성, 그래서 또 최근 주민센터 설립 등 또 새로운 발전 가능성이 제시된 성호동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마을, 또 역시 가고파 꼬불한길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각종 문화시설이 접목되어진 어떤 느림의 마을로 향후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어떤 장소나 운동시설을 조성해서 여유가 필요한 어떤 현대인에게 잠시나마 쉬어갈 수 있는 곳, 가고파 꼬불한길, 어떤 이런 부분이 도시재생과 어울려서 지금 현재 도시재생 선도 사업에 선정되어 있는 어떤 이망선 그린웨이, 주변 환경시설 보완 등 계획이 활발하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고파 꼬불한길 등 지역 내의 각종 문화시설을 활용한 성호동 새로운 100년 만들기를 추진하여 문화와 휴식이 접목되어진 힐링 마을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성호동 새로운 100년 문화 만들기, 지역 내 문화시설을 활용한 지역 문화의 재발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가고파 꼬불한길에 접목해 있는 어떤 부분을 한 지역의 어떤 인구 유입이나 유동 인구, 또 문화면 문화, 또 상업이면 상업 등 무언가 어떤 무엇인가에 연결성과 응집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성호동 가고파 꼬불한길이 아닌가. 어떤 가고파 꼬불한길의 백화마을을 통해서 문신미술관, 또 박물관, 환주산성, 또 성신대제, 바른행사지인 산재단과 당산목, 또 성호초등학교, 그리고 이망선 그린웨이를 지나 창동예술촌, 그리고
어시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문화시설 간 커넥션과 응집성이 잘 이어진다는 점이 어떤 가고파 꼬부랑길의 특징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도시는 뭐 세계 어느 도시나 할 것 없이 시간이 지나면은 새롭게 그 시대에 맞게 그 시설을 이렇게 재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마산의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마산의 어떤 역사하고 관련이 있는데 1970년대 중반에 마산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마산의 원도심이 서부 경남 이런까지 커버하는 그 유일한 상권으로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상권들이 각 서부 경남의 각 그 지역마다 분산이 되고 또 마산 자체에서도 신마산권, 합성동권, 내석권, 진동권 원도심으로 4개 내지 5개의 상권으로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상권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넓은 그 상업 지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도시 재생의 길을 모셔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그 성호동은 옛날 그 행정 그 통합 전에는 성호동과 주산동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성호동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환주산을 기점으로 문신미술관, 그 다음에 마산박물관, 그 다음에 성덕암이 있는데 성덕암 위쪽에는 마산의 성신대제의 발언 행사를 갖는 산재당과 엄나무, 당산목이 600년 된 당산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망선 그린웨이, 그 다음에 11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성호초등학교와 인근의 부림시장의 창작공예촌, 창동예술촌, 가까이에 오동동과 어시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 다른 어느 지역보다 좀 특색 있는 그런 환경이고 이 환경을 잘 이용해서 성호동의 어떤 지역 브랜드화를 추구하게 되면서 성호동의 새로운 100년의 문화마을 만들기 일환으로서 경남은행과 협력하여 이런 꼬부랑길의 백화마을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특색 있는 백화마을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백화마을을 주민들에게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동피랑이겠죠. 동피랑 하면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는 통영 앞바다 등 주변 환경과 잘 어울려져 그 지역의 특색을 잘 표현함과 동시에 또 많은 예술인들의 정성과 혼이 잘 담긴 백화마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 동피랑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또 접목되어서 통영 시민들만 찾는 백화마을이 아니라 전 국민이 찾는 백화마을로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비교해 보면 성호동의 가고파 꼬부랑길은 어떤 느림의 미학이 존재하는 조용한 백화마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백화마을의 주변 시설, 즉 이제 주차장이나 인프라 구성이 좀 미흡한 측면이 참 많습니다. 타지에서의 접근성이 좀 부족하고 실로 창원 시민들이 주로 찾는 그 지역 백화마을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꼬부랑길 관람을 통한 볼거리는 찾을 수 있으나 먹을거리, 실거리 등이 사실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가고파 꼬부랑길과 동피랑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가고파 꼬부랑길이 좀 낫다는 어떤 그런 점은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통영 동피랑은 많은 예술인들의 정성과 혼이 담긴 대표적인 백화마을이라고 하지만 가고파 꼬부랑길 역시 예술인들의 어떤 정성과 열정, 혼이 담긴 백화마을이며 여기에 문화로 가는 어떤 가는 길이 더해져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지역의 인구 유입이나 유동 인구는 물론 이제 문화면 문화, 또 상업이면 상업 등 그 무언가 연결성과 응집되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성호동 가고파 꼬부랑길은 백화마을을 통해서 문신미술관, 박물관, 환주산성, 성신대제, 바른 행사지인 산재단과 당산목, 예, 성호초등학교, 그리고 이망선, 그린웨이를 지나 창동예술촌, 그리고 의시장으로 이어지는 문화시설 간 커넥션과 응집력이 잘 어울려진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 그 통영의 그 백화마을은 사실 그 상당히 전국적인 그 명소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규모 면에서도 가고파 꼬부랑길보다는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인근의 그 상업 지역의 시설이나 그 주차장이나 이런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교해서 가고파 꼬부랑길은 우선 면적으로 굉장히 협소하고, 그 다음에 통영의 동피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완성기에 와 있다고 그 판단이 되지만은, 가고파 꼬부랑길은 이제 시작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인프라 이런 구축이나 이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살린다면은 가고파 꼬부랑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주변의 문화시설과 인근의 이런 상업시설들을 잘 연계하면은 특별히 통영 그 동피랑하고는 다른 특별한 어떤 장소성을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가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가고파 꼬부랑길은 도심하고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도시재생 선도 지역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가고파 꼬부랑길의 위치가 보면은 마산의 대표적인 테라스 지역으로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아주 가고파의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지역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점을 잘 살려서 이 백화마을이 문화마을로 재탄생해서 기존의 그 원도심 창작예술촌이나 창동예술촌과 연계해서 이런 예술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서 거주를 하면서 창작과 창작에 의한 생산 활동과 판매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은 아주 좋은 그런 모델이 생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꼬부랑길은 사실은 굉장히 좋은 그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유럽의 유수 도시들하고 비교해봐도 마산의 어떤 그런 특성, 그 지정학 특성은 사실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꼬부랑길 부근의 이런 테라스 지역은 정말로 좋은 자산입니다. 이것을 파리의 그 몽마르트 언덕에처럼 문화마을로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렇게 조성해 간다면은 마산의 원도심과 어우러져서 좋은 그런 환경으로 이렇게 조성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테라스 지역의 그 경관, 조망권을 잘 이렇게 보존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정책을 펼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부 그 고층 아파트들이 바다 쪽으로 이렇게 서서 많이 하품 안에 바다가 이렇게 가려져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고도지구나 도시 경관 보호구역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환경을 이렇게 보존하는 그런 정책을 시급히 이렇게 좀 펼쳐야 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가고파 꼬부랑길은 완숙기가 아니고 어떤 발전기에 들어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규모면에서나 어떤 시설면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재원 투자가 필요한 곳입니다. 아시다시피 가고파 꼬부랑길은 가파른 지역에 위치해 있고, 또 더군다나 꼬부랑길까지 가는 길 역시 가파른 어떤 경사가 있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꼬부랑길 부근에
뭐 작은 어떤 조그마한 쉼터라든지 또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는 찻집이라든지 그런 것이 또 조성이 된다면 어떤 쉬어가는 관람 아니면 맛보는 관람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또 나아가 인근 다른 문화시설 및 창동 예술촌을 방문하는 자연스러운 문화 코스가 창출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아마 자체적으로 지속 가능한 맹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프랑스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 같은 문화마을로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 우리가 장수마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비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보니까 이게 구조 상태나 어떤 생태가 우리 성호동과 같은 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보니까 자체적으로 시에서 지원을 해서 그 마을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행성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구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벤치마킹을 해서 시에서 지원을 좀 하면 좀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완을 자산, 성호, 동서, 오동동 지역구를 가진 박옥순 의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대변인이 되고 여러분들을 위한 민원 해결이나 해난 사업을 위해서 지역구를 선택했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